이 점을 주장하여 무죄나 기소회가 나온 사례가 저희 사무실에 있긴 한데요. 이는 이걸 주장할 경우에 양형이 훨씬 더 안 좋을 수 있고 오히려 높이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억울한 사람 없도록 법률사무소의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얼마나 심각한 범죄일까요? 이 영상은 단순히 법률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법률가의 시선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말하는 성착취물 제작 실제로 얼마나 무겁게 처벌받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그리고 최근엔 인공지능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사건까지. 이 모든 게 결국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큰 범죄의 종류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에서는요, 이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혹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요. 단순히 나쁜 일을 했다 정도로 벌 주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가 이 범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초범이라 하더라도 3년 이상, 특정 경우에도 10년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일부는 2년 6개월이나 3년 정도로 끝나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특별하고 경미한 경우였고요. 여기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는 저희 사무실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별도로 연구할 정도로 경미합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상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이 함께 내려집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범죄가 한번 발생하면 영상이 유포돼서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를 괴롭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은 단호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는 부분이긴 해요. 누군가를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 촬영된 내용이요, 아동 청소년의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어떤 성적인 부위를 노출했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어야지 범죄가 성립합니다. 즉 단순한 셀카나 일상적인 영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셀카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할 경우 가해자가 또 제작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촬영 대상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다는 점입니다. 법은 아동 청소년은 아직 충분히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성적 동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보호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범죄가 성립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요,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진지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정당 행위처럼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이 점을 주장하여 무죄나 기소회가 나온 사례가 저희 사무실에 있긴 한데요. 이는 이걸 주장할 경우에 양형이 훨씬 더 안 좋을 수 있고 오히려 높이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와 판례를 잘 검토한 후에 이걸 진짜 내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건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됩니다. 먼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서 증거를 없애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범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대부분의 삭제된 파일은 복원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런 증거인멸 시도는 오히려 수사기관이 눈에 띄게 되고 구속 사유가 당연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포렌식은 그게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삭제된 사진, 영상, 메시지 등을 복원해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삭제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운영체제나 기족에 상관없이 대부분 복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왔는데 무조건 유죄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수집 절차가 합법적이었는지도 아주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복원된 자료가 범죄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증거가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증거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라 라고 조언합니다.
간략히만 이야기하면요, 향후 증거 기록을 전부 살펴보고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는지, 혹은 그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었는지, 압수 영장 자체에 하자 등은 없는지, 이런 것을 기초로 증거를 전부 없애는 방식으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저희 사무실에서도 부산 소재 경찰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인데, 아청 성착취물을 제작, 소지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에 하자가 발생한 게 확인이 됐어요. 따라서 여기서 수집된 증거가 전부 재판 과정에서 삭제되었고, 결국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나온 사례 등이 있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희도 130개의 파일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걸 다 삭제하고 20여 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제외해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일반인이 혼자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해요. 삭제를 할 수 있다, 양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례를 직접 보여주거나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실제 사례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 범죄가 무거운 이유 중 하나는 한 번 제작된 영상이 계속 퍼지고 피해자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만으로 해결하는 접근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당하면서 처음 한 생각이 당연히 합의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대부분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고, 어떤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탄원을 하기도 하거든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특히 부모님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만 합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접근 방법은 경찰 과정과 검찰 과정, 법원 단계마다 각 상이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을 건지는 본인 사건을 잘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는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형량이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고 유포가 되었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중대하고 엄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찰이나 법원은요,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재범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대표적인 평가 도구가 이런 겁니다.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 사이코패스 성향 평가 도구,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이런 평가를 통해서 수사기관이 먼저 판단하기 전에 피의자 본인이 스스로 진단과 치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뢰인에 대해서 실제 재범 위험성 자료, 반드시 이에 기초한, 그러니까 어떠한 장애가 있다는 거에 기초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혹은 내 범죄와 다른 알코올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면 알코올 중독 치료 경과, 혹은 가족의 지도 및 감시 다짐서, 훈육 지도서 등 사회적 유대관계의 입증 자료, 이렇게 노력하고 준비된 모습을 보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물론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범죄 특성상 선처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경우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어요. 처음 제작할 때 자연스럽게 저장된 파일은 그 자체를 소지로 처벌하진 않는데요. 그 파일을 다른 클라우드에 옮긴 경우, 외장 하드에 옮긴 경우 별도의 소지죄로 추가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협박을 했다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죄, 유사성행위죄, 성착취물 협박죄 등과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어떤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고요. 이 정도가 심하면 또 상해에 관련된 범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내용은요, 법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내용은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 역시도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누군가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 지인이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